최근 튀르키예로 국호를 바꾼 터키, 이곳에는 한국인이 가면 충격적인 대우를 받게 된다는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오직 한국인들에게만 충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 출신의 아사프라고 합니다. 터키에서 태어난 저는 현재 다소 뜬금없게도 한국에서 살고 있고, 저는 한국에서 전에는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자면 제 부모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저는 어렸을 때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동생과 함께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되었거든요. 문제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터키는 더더욱 아동 인권이라는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희 형제는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할 나이 때부터 어디론가 팔려가서 건설 현장에서 중노동을 해야만 했죠. 지금이야 제가 가게 된 고아원은 중국계 자본으로 지어진 고아원이었고, 이와 연계된 중국계 조직들에 의해 중국계 자본으로 운영되던 건설 현장에 팔려간 거라는 것을 알지만 당시는 웬 동양인들과 함께 모래바닥에서 뒹굴게 된 운명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 노동자들은 어찌나 악랄하고 지저분하던지 저희는 매일같이 이유도 모른 채 맞아야 했고, 각종 잔심부름을 도맡아서 했을 뿐더러 살면서 중국인들이 씻는 것을 단 한 번도 못 봤을 정도로 중국인들의 위생관념은 정말 심각했어요. 뭐 그 외에도 저와 동생은 고된 노동에 대한 보수도 못 받고 비좁은 단칸방에서 몇 명이나 모여서 살아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중국인들에게 끌려다니며 여러 현장들을 전전하던 저희 형제에게 기적이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중국은 터키에 대한 경제 침투를 하기 위해 조건부로 건물을 지어줬지만 한국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터키의 가난하고 낙후된 곳에 여러 시설물들을 건설해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운 좋게도 중국계 기업의 건설 현장 주변에서 교량 건설을 진행하던 한국 기업의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던 저희를 발견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한국인들은 노동 착취를 당하는 저희 형제를 보고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저희는 구출되었고, 아동을 납치해서 전문적으로 팔아넘기는 중국계 조직들은 줄줄이 잡혀 들어갔죠. 그리고 놀랍게도 저희를 심부름하는 가축 정도의 취급을 했던 중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인 아저씨들은 저희 형제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줬는데요. 일단 저희 형제의 거취가 정해질 때까지 자신들의 숙소에서 머물게 해주기도 했고, 중국인들과는 달리 저희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한국어도 가르쳐주며 저희를 엄청나게 환대해 주더군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저희 나이에는 일을 할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한다면서 일은 절대로 시키지 않고 사비를 들여 책까지 사줬는데요. 물론 서로 간의 언어는 잘 통하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한국인 현장 관리자에게 전해들어야 했지만, 아무튼 한국인 아저씨들의 진심은 매우 어렸던 제게도 잘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희에겐 선택지가 주어지게 되었죠. 하나는 터키에 남아서 다른 보육시설로 가는 거였고, 하나는 한국으로 가는 거였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한국인 아저씨들은 한국의 여러 기술이 민 제도를 알아봐 주었고, 운 좋게도 저희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에 부합했거든요. 그러나 늘 똑같은 선택을 하며 서로 마음이 잘 통했던 저희 형제는 이번만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한국으로 가는 선택지를 골랐지만 동생인 메흐멧은 터키에 남고 싶어 했거든요. 저는 메흐멧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메흐멧은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으로 보내졌지만 제게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과 제가 살던 마을에 대한 기억이 약간이나마 남아있거든요. 마을의 어르신들 중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이셨던 분들이 계셨고, 저는 어르신들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터키의 참전용사들은 한국의 가난한 어린아이들을 적극적으로 교육해주고 먹을 것도 나눠줘서 한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군인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어르신들은 자신들이 이런 황무지밖에 안 남은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국가에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계속해서 들었지만, 현재의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발전 속도를 보이며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한국인들을 존경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이룩한 한국인들과 함께라면 밑바닥까지 내몰린 저희도 한국이 극복했던 것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인들이라면 터키를 잊지 않고 잘 대해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매우 어렸던 메흐멧은 해외로 나간다는 것 자체를 매우 부담스럽게 느끼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저는 부모조차 없고 교육도 못 받은 저희가 터키에 남는 것은
아무리 봐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뿐이었죠. 결국 저희는 한국인 아저씨들이 작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까지도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다음을 기약하며 서로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방문한 한국은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어학당에서 기초적인 한국어부터 배우게 되었는데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인지 저는 1인실의 방에서 날마다 풍족한 새끼를 전부 먹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었기에 학업에 대한 열망이 매우 컸는데요.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한국어를 배웠고 욕심이 나서 한국의 초등과정까지 전부 빠르게 학습했습니다. 다행히 한국 측에서는 제가 한국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게 꽤나 여유 있는 기한을 주었고 결국 제가 어학원을 나올 때쯤에는 한국 중학교 검정고시까지 합격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기술이민의 취지에 맞게 한국의 보탬이 될 수 있게 일을 해야만 했죠. 다행히도 저는 터키에서 만났던 한국인 아저씨들이 속해 있는 건설팀에 소속되어 친절했던 아저씨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저씨들은 처음 봤을 때와는 다르게 완전히 돌변한 태도로 저를 압박하시더라고요. 아사프, 그렇게 위험하게 작업하면 어떡해? 집중하지 못해? 아사프, 너 중학교 졸업 신분이라면서? 넌 이만 퇴근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나 하도록 해. 아무리 공사 현장이라도 그렇지. 고등학교도 안 나온 놈이 뭘 할 수나 있겠어? 내 미래를 스스로 한정짓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어렸던 저는 아저씨들의 돌변한 태도에 엄청난 상처를 받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서야 아저씨들이 저를 위해서 그런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말입니다. 한국인 아저씨들은 기꺼이 제 친아버지이자 친형이 되어주셨고 잔소리를 하면서도 매일같이 제 편의를 봐주곤 하셨거든요. 특히나 한국인 아저씨들은 제게 공부할 시간을 확보해주면서도 공사 현장에서 쓰이는 여러 고급 기술을 아낌없이 전수해 주셨는데요. 중국인들은 기술은 자신의 자산이니 절대로 남에게 알려줄 수 없다며 자신들끼리도 절대로 공유하지 않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기술을 보여주려 하지도 않아서 매우 비효율적인 작업이 계속되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서로가 잘 아는 분야가 있으면 꼭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그야말로 상부상조하곤 했고 덕분에 한국 현장의 완성도나 속도도 중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그런 우수한 한국인들 덕분에 훌륭한 기술자로 거듭날 수 있었고 22살이 되던 해에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한국으로의 귀화에 성공할 수 있었죠. 제 인생은 한국에서 정말 180도 바뀌었고 그야말로 더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이곳 현장에서 한 달을 일하면 터키에서 1년은 꼬박 일해야 얻을 수 있는 큰 돈을 벌 수 있었고 저는 제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준 한국에 항상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한국 전쟁에 대한 역사를 기억하며 터키 출신인 제게 항상 차별 없는 태도로 환대해 주었는데요. 한국인들은 정말로 역사를 잊지 않고 있었고 이 사실을 고향 동네의 어르신들이 알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싶어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다 저는 문득 동생에 대한 사무치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동생은 늘 보고 싶었으나 저는 현장 특성상 오래도록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늘 다음으로 미뤄오기만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결국 정말 조심스럽게 일주일 동안만 휴가를 쓸 수 있겠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아저씨들은 갑자기 맹렬히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동생을 보러 일주일을 비운다고. 한국에서 터키가 얼마나 먼데 휴가를 일주일만 쓰겠다는 거야? 2주일은 갔다 와. 아저씨들은 동생과 맛있는 거라도 먹고 오라며 용돈까지 챙겨주셨고 그렇게 저는 감동의 눈물을 가까스로 참으며 터키로 향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온 터키지만 이곳은 변한 게 없더군요. 한국은 제가 처음 왔을 때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터키는 아직도 발전이 더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저는 이곳에서 엄청난 환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단 공항에서 대도시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부터 그랬어요. 저는 오랜만에 하는 터키어가 매우 어색해서 말을 더듬으며 어리숙하게 행동했거든요. 그러자 택시기사는 황당하다는 듯 저보고 생긴 건 영락없는 터키인인데 왜 재수없게 외국인인 척 하는 거냐며 쏘아붙였는데요. 저는 그의 공격적인 태도에 당황해서 얼떨결에 저는 한국인이라 터키어가 서투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자신의 아내가 간식으로 해줬다면서 샌드위치를 건네더니 자신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며 제게 요금도 받지 않고 택시를 내려주더군요. 처음에 저는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구나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국적만으로도 이런 환대를 받는 건 매우 이상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동생이 있다는 작은 마을로 향하면서 더욱 충격적인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일단 저는 기차표 하나를 예매하게 되었고 자리에 앉자마자 그대로 골아떨어지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승무원이 제 기차표와 여권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내 얼굴을 잔뜩 찌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한국인이 맞는 거냐며 한글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는 다소 황당한 질문까지 건네더라고요. 당연히 한국인인 저는 1초 만에 대답했고 그는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이내 한국인이 왜 여기 있는 거냐며 제 손목을 잡고 어디론가로 강제로 끌고 가기 시작했죠. 저는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쫓겨나는 건가 싶어 매우 긴장한 채 그를 따라갈 뿐이었는데 그는 뜬금없게도 저를 특실로 안내해 주더군요. 그리고 이내 충격적인 말을 건네왔죠. 저희 기차 규정상 한국인에게는 무료 좌석 업그레이드를 진행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인들이 국적을 속여가면서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철저한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실로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은 이러한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어져서 대체 왜 한국인들만 이러한 혜택을 받는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죠. 그러자 이 승무원은 놀라운 대답을 건네기 시작하더군요. 아, 모르시는군요. 한국의 기술 지원 덕분에 저희의 고속열차가 운행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직 터키는 이러한 초고속 열차를 운행할 만한 기술력이 없고 한국 측에서 많은 도움을 준 덕분에 많은 터키인들이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인들만을 위한 서비스라며 무료 식사까지 제공했는데요. 저는 엄청난 발전을 이뤄내서 이제는 터키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한국이 매우 자랑스러우면서도 중국은 변함없이 양심이라는 게 없구나 싶어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차에서 환대를 받은 뒤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터미널로 이동했죠. 동생이 있는 곳은 매우 외진 시골이므로 이곳부터는 정말로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어눌한 터키어를 구사하는 저를 본 직원들은 제 국적을 물어봤고 이내 한국인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는다며 무료로 버스에 탑승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요금을 내겠다고 말하며 버텨봤지만 터키인들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고 그렇게 저는 수많은 직원들에 의해 번쩍 들여올려져서 강제로 버스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버스가 출발함과 동시에 이상한 점 하나를 눈치채게 되죠. 왜냐하면 분명 시골 마을로 들어가는 길임에도 도로 포장 상태가 상당히 잘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터키는 땅이 넓어서 도시와 시골 간의 인프라 격차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버스는 잘 포장된 도로를 따라 빠르게 이동하더군요. 심지어 이 버스에 한국인이 탔다는 소식을 접한 다른 승객들은 제게 먹을 것을 나눠주거나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거나 하며 제게 과분한 호감을 표해줬는데요. 저는 이들이 대체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건가 싶어 매우 의아할 따름이었습니다. 터키에서 한류가 유행하고 있고 서로 간의 역사상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아무리 봐도 너무도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궁금증이 극에 달하던 그때 갑자기 버스 기사가 버스를 멈추고 저보고 잠시 나와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 그의 말을 따르게 되었고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눈에 익다 싶었더니 알고 보니 이곳은 제가 10년 전에 한국인 아저씨들을 만났던 곳 근처더라고요. 그리고 버스 기사는 한국이 한국전쟁 지원사업 명목으로 터키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지금 앞에 보이는 다리나 저희가 달려왔던 도로도 전부 한국이 무상으로 깔아준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도 중국은 무조건 돈을 받거나 도시를 착취하기 위해서 경영권을 확보한 뒤에나 뭔가를 지어주지만 한국은 역사를 잊지 않고 무료로 도와준다면서 고마움을 표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버스를 무료로 타게 된 이유도 이곳 사람들이 제게 호의를 베풀어준 이유도 바로 이러한 한국의 지원 덕분인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터키의 넓은 땅덩이 탓에 정부 측에서도 버린 가난하고 열악한 곳 위주로 긴급 지원해줘서 한국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터키인들도 한국의 지원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있는지 건설 작업에 참여했던 한국인 노동자들의 사진을 다리 한편에 보관 중이더군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 사진에는 저와 함께 일하는 아저씨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10년 전에 한국인 아저씨들은 교량 건설 작업뿐만 아니라 이곳 마을에 도로나 다리 등을 설치해줬고 덕분에 이곳 마을 사람들은 시내까지 빠르게 나갈 수 있게 되어 교육도 받고 여러 물건들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저씨들에게 엄청난 존경심을 느끼면서도 역사를 잊지 않고
자신들이 가난했던 시절까지도 절대로 잊지 않는 한국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져서 뭔가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세계의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사례 자체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기도 하기에 저는 한국에 대한 더 큰 자부심과 존경을 느꼈죠. 그렇게 저는 원래 10시간은 이동해야 할 거리를 1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었고 이내 그렇게나 그리워하던 마음햇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형제는 서로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고 한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마음햇의 행색이 영 이상했어요. 그는 해진 옷을 입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밥은 먹고 다니는 건지 헬쑥해진 그는 형인 저보다도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거든요. 알고 보니 기초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한 마음햇에겐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중국계 자본이 잠식한 건설 현장에서 계속 일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중국인들은 임금 체불을 밥 먹듯이 하고 노동자에 대한 처우도 매우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음햇은 그런 곳에서 친구도 가족도 없이 버티고 있던 거였고 저는 화가 나서 당장 중국인 현장 관리자에게 따지러 갔죠. 하지만 밀린 월급을 지불하라는 제 말에 관리자는 그저 터키어를 못하는 척할 뿐이었고 제가 동생을 데리고 가겠다는 말을 하자 그제야 눈이 뒤집혀서 그럴 거면 계약 위반에 따른 비용을 내놓고 가라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국인들은 때로 모여서 저희를 위협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들의 수준 낮은 행동에 질려버려서 한국에서 일주일만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그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돈도 중국인들에겐 매우 큰 돈인지 관리자와 노동자 할 것 없이 중국인들은 마구잡이로 돈에 달려들어 서로 가지려고 패싸움을 벌이더군요. 저는 그런 중국인들의 한심한 모습에 학을 떼며 마음햇을 무사히 한국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마음햇과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법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한국이 아니었다면 저도 마음햇과 함께 지옥에서 뒹굴었거나 혹은 마음햇을 영영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랑스러운 제 새로운 조국을 위해 산업 역군으로서 한국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